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차범근을 막제치고 아시아축 구역사상 유럽 빅리그 무대에서 명실상부 최고 공격수 반열에 올라선 손흥민. 그 손흥민의 인기가 중국에서도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단 감히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빼어난 기량에 매료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고, 평소 각종 공식 인터뷰나 그라운드 안팎에서 카메라에 담겨진 겸손함과 따스한 팬서비스 역시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중국 매체와 종종 갖는 인터뷰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그 한심함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나 중국 프로리그에 대해, 그리고 기량과 인성, 자기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낙제점 수준인 중국 선수들을 비하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꽤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 덧붙여 우리가 볼 때엔 어이없지만 손 씨가 중국에서 기원했고 또 현재 중국에도 많은 인구 숫자를 갖는 성씨이기에 뭔가 역사, 인류학적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 대륙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선수라는 집착을 버리기 싫은 일부 치요미 개개인들의 성향도 아주 약간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런데 손흥민에 대한 중국 치요미들의 그런 애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021에서 22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향하는 요즘, 특히 손흥민의 리그 득점왕 수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최근 3주일 동안 토트넘과 손흥민을 다루는 각종 중국 매체들의 기사와 그에 반응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그리고 매체와 관계없이 SNS상에서 단독으로 토트넘과 손흥민을 언급하는 중국 치요미들의 글을 접하면 그 노조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 손흥민과 같은 동포인 우리 한국인들보다 타국 사람들인 중국인들이 오히려 손흥민의 PL 득점왕 등극을 더 바라는 것을 넘어 심지어 그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인 손흥민이 아니라 중국인 순상민, 선싱민, 이 PL 득점왕 자리를 놓고 모하메드 살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일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시점에서 손흥민의 PL 득점왕 등극에 가장 필요한 최소 한 골 예방에 가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인지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 요소라는 것은 손흥민을 풀타임 뛰게 만들지 않으면 서더 이상 골 넣을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콘테 감독의 결정, 상대적으로 쉬운 득점 찬스인 페널티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아닌 케인이 킥해로 나서는 상황, 손흥민이 매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못 보거나 아니면 보고도 다른 판단을 통해 손흥민의 직접 슈팅 기회를 무산시키는 몇몇 팀 동료들의 플레이 등등이다. 저런 요소가 작동할 때 우리 축구팬들의 지배적 정서는 아쉬움이지만 중국 치요미들은 분개하며 날이 바짝 선 칼을 뽑아들. 그러면서 비록 같은 팀 선수이지만 동양인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등극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백인 감독과 백인 동료들의 치졸함, 같은 실로 놀라운 말이 중국 매체와 중국 치요미들에게서 쏟아져 나온다. 평소 잉글랜드 내 각종 축구대회 시상식에서 동양인이 트로피를 들려 할 때 카메라 워킹으로 장난질 한다든가 이래저래 아시아 출신 선수들에 대한 심판들 위 차별적 판정 및 선수들의 차별적 태도 등으로 쌓인 게 많다는 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의 축구팬들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한국 매체와 한국이 축구팬들은 최근 손흥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 환경적 부분에 대해 결코 인종 문제로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매체와 중국 치요미들이 인종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도를 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PL에서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인이 거머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손흥민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대다수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은 반드시 리그 최종 순위 4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손흥민 자신이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 득점왕 등극은 두 번째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축구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중국 치요미들은 앞뒤의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게 결정적 차이점이다. 그들에게는 손흥민이 PL 득점왕을 차지하기만 하면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성사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분명 일본이 배출하는 유형의 선수들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뚜렷한 유형의 선수들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프로팀이나 대표팀도 이미 굳건해진 틀의 선수 개개인을 부품처럼 끼워 맞춰 팀 평균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높인 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축구가 아닌 해당 포지션에서 선수 개인의 역량과 국면 타개에 더 중점을 두는 축구로 지금의 한국 축구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럽의 5대 리그 및 그 이하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의 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 특히 손흥민처럼 빅리그 최상위권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는 중국 선수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중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소속된 팀이 지금의 토트넘과 똑같은 상황에서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하자. 펼쳐질 상황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그 중국 선수가 소속된 팀의 공식 SNS 계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과 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페널티킥 찬스를 강탈한 케인가든 선수의 SNS 계정은 아마 욕설과 저주로 가득한 댓글이 최소 수천만에서 최대 억 단위의 숫자로 달리며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미래에 이뤄질 발전상보다 현재 중국 축구계가 시급해 착수해야 할 중국 축구의 기본 철학을 잡는 문제부터 언급해야만 한다. 모든 아시아 국가의 축구가 그렇듯 중국 축구 역시 후발주자가 심지어 같은 대륙 안에서조차 한국과 일본에게 뒤처진 후발주자가 팀이 먼저 이기고 팀이 먼저 발전하고 리그가 먼저 육성하고 국가대표팀이 먼저 굴기하고 그 팀에 속한 선수들이 돋보이는 게 그 나라 전체 축구 발전의 바른 방향이다. 개인보다 일단 팀과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바로 여기에 겸손함이 있고 이 겸손함은 과거 SBS 방송에서 축구 해설을 했던 강신우 해설위원의 말이 떠오른다. 그저 그런 팀과 최고의 팀이 경기를 한다고 하자. 그저 그런 팀은 분명 선수계 개인의 능력이 최고의 팀보다 한 수 아래다. 팀 대 팀으로 종합하면 총 11수 아래다. 이번에 손흥민과 토트넘을 둘러싼 상황 및 이에 대해 오히려 한국인들보다 더욱 안다라며 극단적 주장을 내세우는 중국 매체 및 중국 치우미들을 보면 서나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중국 축구는 당연하고 중국인들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축구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였다는 것.